이 영상에서 진짜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푼 것 같아요, 지금. 와, 이런 거 모르셔서 77% 계속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단기 매도로 1억 수익이 났다고요? 이렇게 하면 세금 7천만 원 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세금 2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거 하나로 5천만 원 아낄 수 있어요. 피디님, 네. 지금 5월달인데 종소세 신고하시나요? 전 안 하죠. 저는 이번 달에 종소세 신고해야 되더라고요. 오, 세금 내기 너무 싫어요. 근데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우리 네. 아낄 수는 있어요. 어떡해요? 제가 부동산을 1년에 두세 개씩 사고 팔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진 않습니다. 탈세.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그럼요. 제가 절세라고 했잖아요. 아. 탈세 아니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우리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개인으로 매도를 했을 때는 세금이 77%가 부과가 되죠. 네. 근데 저는 1년 이내에 팔든 뭐 한 달 이내에 팔든 6에서 45% 기본 세율만 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매매 사업자가 뭐예요? 매매 사업자가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취득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낼 수 있죠. 오. 그래서 저는 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양도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양도하는 주체가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사업자로 파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팔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만 사업자로 팔았을 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으로서 영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으로 팔았을 때 77%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기본 세율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매매 사업자요? 네. 이 매매 사업자는 낙찰 받고 바로 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원래는 매도하기 전에만 내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네. 어차피 우리가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 쓰는 비용들 다 처리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비용 처리 받으시려면 낙찰 받고 바로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내는 건 어렵지 않나요? 사업자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코드는 703011 코드 혹은 703012 코드로 내시면 돼요. 그럼 인터넷으로만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내가 조금 인터넷 다루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다 응대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세금 덜 내려고요. 맞아요. 당연한 거. 일단 첫 번째로 절세를 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도차익이 1억이 났어요. 그러면 개인으로 사고 팔았을 때는 77% 세금을 납부를 해야겠죠. 그쵸. 그럼 세금으로서 얼마가 빠져나가죠? 7,700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를 했을 때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기본 세율이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억이라고 하면은 세율 35%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1억에 35%니까 얼마죠? 3,500? 3,500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죠. 오. 벌써 50% 절세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차이 50% 많이 이상이. 나네요. 근데 여기서 또 빼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누진 공제를 빼줘요. 누진 공제도 그 세율에 따라서 빼주는 금액이 다른데 네. 1,500만 원을 빼줍니다. 오. 그러면 2천만 원만 세금으로 나가겠죠. 네. 근데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매매 사업자를 내기만 하면은 세금이 그렇게 깎이는 거예요? 그쵸? 제가 또 따로 신고해야 될 건 없나요? 신고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있어요? 질문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종소세 신고 기간이죠. 네네. 이때 재고 자산 등록을 하셔야 돼요. 내가 24년도에 뭔가 물건을 낙찰 받았다. 근데 아직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요. 5월 달에 재고 자산으로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받은 주택을 분리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 등록은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복식 부기 장표를 써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무사 분께 맡기시면은 그동안 썼던 비용 처리라든지 그리고 재고자산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건 하겠다고 세무자한테 기장을 맡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기장을 꼭 안 맡기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런 질문들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저희 회원님도 저한테 많이 와서 여쭤보시는데 제가 항상 그때마다 기장은 맡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건히 맡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마다 수입료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매달 나가는 지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있어요. 아까 이것도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사고 팔 때도 비용 처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까지 모두 비용 처리가 됩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 뭐예요? 이거 아실 필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세무사분이 알아서 비용 처리를 해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썼던 것들 잘 모아만 두시면 되겠죠. 영수증이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낙찰 받고 매매사업자 그냥 바로 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사업자 통장, 사업자 카드라는 걸 개설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개설하면은 홈택스에 등록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썼던 카드랑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카드를 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항목에 포함이 되면. 그럼 쉽게 나눠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것도 용이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낙찰 받고 매매 사업자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도 매매 사업자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가능하고요. 미납 관리비 우리가 대신 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임장 다니다 보면은 대중교통도 타고 기름값도 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사업 운영비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 많이 드네요. 많이 되죠. 네. 근데 진짜 우리 사업하려고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비용 처리되는 거는 이쪽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매 사업자는 거래 횟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이런 거 많이 질문을 하세요. 거래 횟수가 제한되어 있진 않고요. 회원님들께서 2건 이상 뭐 낙찰받고 한 건 매도하고 1년 이내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또 세법상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으면 어떡하지? 사업자로서 인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고자산 등록 신경 잘 쓰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매도했을 때 예정신고라든지 확정신고라든지 종소세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누가 한다고요? 세무사. 세무사 분이 해주신다. 네. 하지만 우리가 기간을 알고 있어야지 맡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매매 사업자로 양도를 하는 거지 매매 사업자로서 취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다 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중과 그대로 맞는 거예요. 취득세랑 양도세는 별개다. 그쵸? 이건.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는요, 개인으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개인 또는 법인으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법인 사업자가 아니니까 개인으로 취득하고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할 때만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예요. 근데 85제곱미터 초과를 하게 되면 건물분의 10%의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를 전략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대형 평수가 그만큼 경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건물분의 10% 부가세를 내는구나 하고 그거 비용 처리 꼭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규제 지역에서는 이게 실익이 없어요. 굳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규제 지역은 매매 사업자가 적용 안 돼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져 있죠. 네. 그래서 비교 과세를 해요. 비교 과세요? 네. 비교를 해서 더 높은 세율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 개인으로 너가 양도했을 때랑 사업자로서 양도했을 때랑 높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77% 개인으로 양도했을 때가 높죠. 훨씬 높죠. 그럼 77%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는 실익이 없어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단기 매도할 때는 규제 지역 밖의 지역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신고를 할 때 소득세율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연봉이 높으면 플러스로 합산이 돼서 조금 높은 세금을 맞을 수가 있다. 왜냐면 그만큼 내가 1년간 벌어들인 금액이 많다 보니까 소득세율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번거해서 내는 거니까 세금을 낸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이걸 현명하게 하시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가 아닌 가족 중에 소득이 없으신 분 명의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지겠죠.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신고는 저희가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완전히 했다라는 거는 잔금 받는 날 있죠. 네. 잔금 받는 날이 그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매도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잔금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면 돼요. 그때는 양도소득세율 기준으로 이제 예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때는 소득세율로서 신고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는 매도할 때마다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면 된다고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1년간 번 거를 다시 한 번 더 종합소득세로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완전 매매사업자 마스터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진짜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푼 것 같아요, 지금. 구독! 우리가 어쨌든 경매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활용하면 금상첨화겠죠. 너무 좋죠. 또 소액이신 분들 돈 빠르게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런 거 모르셔서 77% 계속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남들 단기매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나도 했는데 나는 77% 세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